안녕하세요.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영균입니다. 박경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형외과 이정호입니다. 좁은 신발을 신지 않고 보조기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은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항상 발가락 사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.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조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평발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의 발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신발이 좋겠고요. 깔창에 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시고 사면 좋겠고요.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어야 충격을 흡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. 너무 비싸지 않은 신발이어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자주 교체를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 건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어떤 주제가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제 뭐 유튜버가 다 됐네요. 네, 사실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뭐 땀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군데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발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발 건강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발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여름철이고 땀이 나고 혹시 발냄새가 이거랑 관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실제 어떤가요? 사실 땀은 색깔도 없고 원래 냄새도 없죠.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뭐 각종 세균이나 이런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뭐 각질을 갉아먹고 이제 번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땀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. 발냄새가 나는 다른 원인들도 혹시 있나요? 발톱의 문제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발톱이 변형이 돼서 생기는 내성 발톱, 내향성 발톱이라고 하는 발톱이 휘면서 염증이 생겨서 균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. 되게 우리가 발톱을 깎을 때 너무 짧게 깎으면 네. 그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네네. 하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짧게 깎는 것도 큰 원인이고요. 내 발의 크기에 비해서 발톱이 더 큰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. 혹은 이제 발이 너무 쪼여지면서 발톱은 그대로인데 발쪽 밖에 약간 수축되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고요. 신발 막 좁은 거 네, 신고 그러면 많이 또 좁게 생길 수도 되면. 있겠네요.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일자로 깎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엄지발가락은 파고든 부분을 자르면 안 파고들지 않을까 하지만 오히려 그 힘이 더 작용해서 더 파고들게 됩니다. 그래서 엄지발가락 전용 발톱 깎기는 또 마트나 편의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따로 사서 따로 있어요? 네네. 좀 알았어요. 거의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더라도 일자로 해놓으면 그 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. 이거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를 하지? 상당히 궁금하거든요. 네. 이게 발톱을 그럼 이만큼을 떼내나?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휘어져 있는 발톱의 안쪽 부분을 잘라내면서 뿌리까지 깊숙이 잘라냅니다. 그러면은 그 뿌리가 눌리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필요하면은 살과 발톱을 꼬매기도 하고 안 꼬매기도 하고 혹은 발톱의 변형이 있을 때 그 발톱의 끝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점점 변형을 시켜서 이게 일자로 펴주는 걸 만들어주는 것도 엄지발가락에 한해서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. 맞추는 하죠. 마취는 합니다. 양쪽을 따라서 이제 국소 마취제를 넣은 다음에 이제 감각이 무뎌집니다. 한 5분에서 10분이면 금방 무뎌지니까 그러면 바로 시술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당뇨병성 발 문제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발에 있는 염증이 당뇨발이 있을 때는 혈관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항생제를 먹어도 잘 낫지가 않기도 하고 발은 심장에서 먼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은 당연히 감소가 되고 끝에서부터 서서히 괴사가 오는 것이 당뇨병성 발의 합병증이 있습니다. 당뇨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뭐 거기 염증이 생기겠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름 주머니 같은 거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, 또 네. 심할 때는 발을 절단을 해야 되는 네, 경우도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당뇨발은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긴 하죠. 맞습니다. 우선 집에서 발을 매일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.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은 발이 붓거나 이제 빨갛게 되거나 만졌을 때 다른 곳과 비교해서 열감이 확실히 있다. 이거는 이제 염증의 신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혈액 검사를 꼭 해보고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고요. 상처에서 고름이 난다.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염증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름 주머니가 되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이제 절개를 해서 고름을 빼내는 수술을 해야 되고 발가락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혈류가 한번 가지 않고 막히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단을 해야 됩니다. 심지어는 발 등뼈까지 절단을 해야 겨우 피부를 꼬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당뇨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죠, 일단. 혈당 네네. 조절이 가장 네. 중요하죠.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 뭐 예방법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나요? 당뇨가 있지 않더라도 평소에 발을 이제 깨끗이 씻고 조이는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도 너무 얇은 양말보다는 어느 정도 푹신한 양말을 신으면은 발에 충격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발가락 사이사이에 혹시 상처가 생기지는 않는지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다른 발가락에도 발톱이 파고들어서 생기는 염증이 있지는 않은지 평소에 꼼꼼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. 발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가지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상처가 없다면 족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여름철 발 건강, 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발은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에서 우리 몸을 하루 종일 지탱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발 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발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관절에 영향이 있거나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술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고 자주 쓰는 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발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만나요.